자, 다음 141번. 다음 좌석표에서 2행, 2열, 좌석 제외한 8개의 좌석에 여학생 4명과 남학생 4명을 한 명씩 임의로 배정할 때 적어도 2명의 남학생이 서로 이웃하게 배정될 확률은 P다. 이때 70P의 값을 구하라 그랬거든요. 그럼 얘 같은 경우도 8개를 배열을 하는데 적어도 2명의 남학생이 서로 이웃하게 되도록 배정하는 경우의 수는 남학생 2명이 이웃하는 경우, 3명이 이웃하는 경우, 4명이 이웃하는 경우를 따로따로 세줘도 되지만 그게 너무 불편한 거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얘도 여사건으로 1에서 모두 이웃하지 않는 경우 이 확률을 빼줄 거예요. 됐어요? 자, 그래서 모두 이웃하지 않는 건 2가지밖에 없거든요. 얘가 어떻게 2가지냐면 8개의 좌석 중에 그러니까 요렇게 3 곱하기 3인데 가운데 자리만 안 하는 경우니까 우리 남학생이 이렇게 배열되는 경우와 아니면 남학생이 이렇게 배열되는 경우 이 2가지가 서로 이웃하지 남학생이 서로 이웃하지 않는 경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확률이 1 마이너스 모든 경우에서는 뭐야? 8팩토리얼이죠. 8명을 쭈르륵 안 치는 거니까 이 8명의 자리에다가 8명을 배열하는 거니까 8팩토리얼인데 우리 하얀색처럼 되는 경우의 수가 4팩토리얼 곱하기 4팩토리얼. 이게 왜 4팩토리얼 곱하기 4팩토리얼이냐면 남자가 앉을 자리 4개가 결정됐으니까 이 4개의 자리에다가 남학생들을 배열하는 게 4팩토리얼. 그럼 남은 요 4개의 자리에다가 여학생들을 배열하는 경우 수도 4팩토리얼이 되는 거겠지. 그래서 4팩토리얼 곱하기 4팩토리얼 또는 4팩토리얼 곱하기 4팩토리얼 이렇게 되면 된다는 거지. 이거는 이렇게 남자가 여기 이렇게 배열되는 경우. 그렇죠? 그래서 1 마이너스 8팩토리얼분의 그럼 약분되면 4팩토리얼을 묶어서 약분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 4팩토리얼을 약분하면 8, 7, 6, 5 그 위에는 2 곱하기 4팩토리얼 나올 거 아니에요? 4, 3, 2 그럼 2, 4, 8, 3, 2, 2, 2 그럼 얘가 1 빼기 35분의 1 그럼 답은 35분의 34 얘가 답이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답이 68이에요. 69가 아닌데 70. 70p. 그럼 답은 68.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D 확률인 거고. 자, 다음은 우리 어디로 갈 거냐면 조건부 확률로 갈 거야.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조건부 확률은 간단하게 표본 공간이 축소되는 걸 조건부 확률이라고요. 표본 공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호로는 어떻게 쓸 거냐면 이렇게 쓸 거거든요. P, A, 파, P 이렇게 쓰고 됐니? 이거는 우리 뭐라고 이거를 어떻게 읽는 거냐면 B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파, B 하면 B라는 사건이 일어난 걸 전제로 하는 거야. 그래서 B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A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우리 뭐라고 하는 거야? PA와 B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나는 B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라고 했으니까 그럼 B라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관심이 없다는 건 그건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얘는 표본 공간이
우리 S에서 뭘로 바뀌는 거야? 이게 B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표본 공간 자체가 B로 바뀌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여기 원래 표본 공간 S가 있고 이 안에 A 사건과 B 사건이 이렇게 있다면 얘는 표본 공간이 B로 바뀌는 거야. B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니까 이게 전체가 되는 거야. 이게 이 밖에 거는 B라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건 관심이 없다는 거라고. 그러면 B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중에 A 사건이 일어났을 확률이니까 요 확률이 얼마냐 이거지. 빨간색에 대한 파란색의 비율. 그게 우리 B 사건이 일어났을 때 A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된다는 거고, 따라서 나는 얘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지. 이게 전체가 P, B분의 요거는 A 교집합 B니까 P A 교집합 B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야. 맞죠? 근데 어차피 확률을 우리 여태까지 확률 계산을 다 뭐 사건의 원소의 개수를 갖고 했으니까 얘를 이렇게 써도 돼. B 집합의 원소의 개수분의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로 이렇게 써도 되는 거겠지. 됐어? 그러면 얘는 뒤에 이걸 바라고 있는 건데 이 바 뒤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P, B, 바 A라고 하면 얘는 A 사건이 일어났을 때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되는 거고, 그럼 얘는 표본 공간이 A로 바뀌는 거니까 PA분의 위에 PA 교집합 B가 되는 건 똑같겠죠? 맞아요? 우리 이런 거를 조건부 확률이라고 한다. 그래서 142쪽에 여러분들 왼쪽 142쪽 책 같이 읽어보면 양가로 1번에 조건부 확률의 정의, 표본공간 S의 두 부분집합인 표본공간 S의 부분집합인 두 사건 A와 B에 대하여 확률이 0이 아닌 사건 A가 일어났다고 가정할 때, 자 확률이 0인 사건 A는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이 뒤에 바 뒤에 오는 B나 A는 확률은 0이 아니어야 돼. 됐니? 확률이 0인 사건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사건이니까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음을 가정하여 정의하는 조건부 확률은 의미가 없겠죠. 됐어? 그래서 확률이 0이 아닌 사건에 대하여 0이 아닌 사건 A가 일어났다고 가정할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사건 A가 일어났을 때의 사건 B의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고 기호로 P, B, 바 A로 나타낸다. 여기는 요놈을 우리 바 한글로 바라고 하는 거야. 이거 읽을 때 P, A바 B, A바 B, B바 A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보라색으로 써진 거 보면 사건 B가 일어났다고 가정할 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P, A바 B이므로 일반적으로 P, B바 A랑 P, A바 B는 같지 않아요. 분모가 바뀌는 거잖아. P, A바 B는 P, B분의 P, A 교집합 B였고 P, B바 A는 P, A분의 P, A 교집합 B가 되는 거니까 P, A랑 P, B가 똑같으면 이 두 개가 똑같을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P, A랑 P, B가 다르다고 하면 이 확률도 달라지는 거겠죠? 맞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같지 않다. 그 다음에 오른쪽이 왜 그럴까? 뭐 조건부 확률 P, B바 A는 사건 A를 새로운 표본 공간으로 생각했을 때, 즉 얘는 바 B면은 표본 공간이 B로 바뀌는 거고 바 A면 표본 공간이 A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표본 공간의 축소라고 한 거야. S에서 A나 B로 표본 공간이 축소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이므로 거기 오른쪽에 왜 그럴까 동그라미 1번 또 그 밑에 수식 써있는데 밑에 보면 이거이므로 실생활 문장대 문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주어진 표본 공간이 사건 A인지 전 사건 S인지 주의하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문제를 읽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거든. 조건부 확률이 되는 건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다른 말이 들어가야지만 조건부 확률이 되는 거야. 그런데 뭐뭐 했을 때 라는 말만 보고 얘가 조건부 확률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뭐냐면 어떠한 시행을 했을 때 라는 그럴 때도 뭐뭐를 했을 때 라는 말이 들어가거든. 근데 그거는 시행을 한 거니까 그때는 표본 공간이 그대로 전 사건 S가 되는 거야.
그런데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라고 하면은 그때는 사건 A가 일어난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때는 조건부 확률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처음에 할 때는 차라리 처음에 공부할 때는 좀 덜 헷갈리는데 이게 나중에 공부를 많이 하다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그 헷갈리게 써놓은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조건부 확률의 계산은 이렇게 된다고 돼 있고 벤 다이어그램을 알아보는 다양한 조건부 확률 그 밑에 쭉 읽어보시면 돼요. 별거는 없어요. 자, 그래서 확률의 곱셈 정리라는 건 뭐냐면 밑에 곱셈 정리라는 건 우리 곱사건이 A 교집합 B였잖아. 그래서 곱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걸 우리 곱셈 정리라고 하고 그래서 곱셈 정리는 P, A 교집합 B를 구하는 거를 곱셈 정리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거를 이 PB를 이쪽으로 곱해주면 얘는 PA가 B 곱하기 PB가 되기도 하고요. 혹은 PA 교집합 B가 요거는 이쪽으로 곱해주면 PA 곱하기 PB가 A가 되기도 한다. 이게 우리 곱셈 정리예요. 그래서 두 사건 A와 B에 대해서 PA가 0보다 크고 PB도 0보다 클 때 두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PA 교집합 B는 PA바 A 곱하기 PB바 A 혹은 PB 곱하기 PA바 B가 된다. 이게 나중에 이제 독립과 정속에서도 그대로 이어질 거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만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조건부 확률의 활용? 이거는 그냥 이걸 뭐 조건부 확률의 활용이라고 되어 있지만 별건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거 읽어봤자 문제 푸는데 1도 도움 안 돼요. 그냥 문제 풀면서 이런 거 그러니까 표를 이용한 조건부 확률 뭐 이런 거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하는 방법을 다 알려줄 테니까 거기 밑에 있는 거 네모 3번에 조건부 확률의 활용은 그냥 내비두세요. 이건 몰라도 돼요. 이게 나중에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거거든. 이 조건부가 붙은 이 사건 B와 사건 A가 시간 선후가 다를 수도 있다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사건 A와 B가 있는데 B가 먼저 일어나고 A가 먼저 일어나고 B가 나중에 일어나는 거야. 그럼 나중에 일어나는 사건을 조건으로 해서 먼저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을 구할 수도 있냐? 그럴 수도 있어요. 괜히? 아니면 A와 B가 있는데 얘가 나중에 일어나는 사건이고 얘가 먼저 일어나는 사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사건의 전후가 다를 수도 있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게 꽤 헷갈려요. 오케이? 그런데 기억 그대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그런 문제가 나올 때마다 하는 방법을 다 알려줄 테니까 일단은 문제를 직접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오른쪽에 이 01번 문제를 보면 두 사건 A와 B에 대해서 PA가 3분의 2이고 PA 교집합 B가 5분의 2일 때 PB와 A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지만 P 어디 갔어? 1번 문제지? 1번 문제에 PB가 A를 구하라고 하면 A 사건이 일어났을 때니까 분모가 PA가 되는 거고 얘는 PA 교집합 B가 되면 돼요. 그래서 PA가 3분의 2라고 줬고 PA 교집합 B는 5분의 2라고 줬으니까 얘는 확률이 얼마가 되겠어? 5분의 3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계산 방법만 알면 되는 거야. 자, 다음 2번은 우리 PA가 3분의 1이고 PA 교집합 B가 8분의 1일 때 뭐를 구하라고 했냐면 B의 여집합파 A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A 사건이 일어났을 때 B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구하라 지금 그 얘기거든. A 사건이 일어났을 때 B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구하라.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뭐가 되는 거냐면 분모는 PA가 되는 거고 분자는 B의 여집합 교집합 A가 된다는 거지. 그럼 얘는 실제 뭐랑 똑같냐? 우리 집합 비율을 써주면 얘가 PA분의 여기는 PA 빼기 B 이렇게 되는 거지.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A 차집합 B.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데 PA가 3분의 1이고 PA 교집합 B가 8분의 1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건 조금 어렵지? 됐어?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거를 그린다고 생각해봐요. 그래서 A가 있고 여기 B가 있어요. 근데 A가 일어날 확률은 얼마래? 이게 3분의 1이래. 그런데 A 교집합 B는 8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요 영역은 넓이가 얼마가 될 거냐면 3분의 1에서 8분의 1을 빼면 돼. 그럼 3팔에 24분의 8에서 24분의 3을 뺐으니까 요놈이 24분의 5가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요놈은 A에서 B를 뺀 거니까 PA 3분의 1분의 PA 채집합 B가 24분의 5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8이니까 확률은 얼마가 돼? 8분의 5 얘가 답이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이 5번이에요. 자, 다음 3번. 어느 학교에 전체 학생은 300명이고 각 학생은 체험학습 A와 체험학습 B 중 하나를 선택하였다. 이 학교 학생 중 체험학습 A를 선택한 학생은 남학생 90명과 여학생 70명이다. 이 학교 학생 중 임의로 뽑은 한 명의 학생이 체험학습 B를 선택한 학생일 때 이 학생이 남학생일 확률이 5분의 2다. 이때 이 학교의 여학생의 수를 구하라 그랬어요. 됐니?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얘기하는 게 너무 복잡하니까 우리 기준이 지금 두 개잖아요. A를 선택한 학생과 체험학습 B를 선택한 학생 그리고 남학생과 여학생. 그럼 이때는 우리 오른쪽에 아까 선생님이 왼쪽에 그 조건부 확률 하나 중에서 양가로 2번에 표를 이용한 조건부 확률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 이런 표를 일단 뭐라고 부르냐면 이런 경우에는 이거 뭐 정확한 명칭은 아닌데 이중 분할표라는 걸 그리는 거예요. 됐니?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여기다가 체험학습 A를 신청한 학생이 있고 체험학습 B를 신청한 학생이 있어. 그 학생 중에 남학생이 있고 여학생이 있을 거라는 거지. 그런데 다 합해서 360명이라고 했고 자, 각 학생은 A, B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는데 A를 선택한 남학생은 90명이고 여긴 90명이고 A를 선택한 여학생은 몇 명이래요? 70명이에요. 됐니? 그럼 전체가 몇 명이었습니까? 360명이었으니까 지금 A를 선택한 학생이 얼마가 되는 거야? 160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B를 선택한 학생은 몇 명이 되겠어? 200명이 되는 거겠지? 됐니? 그러면 내가 체험학습 B를 선택한 학생 중에서 한 명의 학생을 선택한대요. 자, 임의로 뽑은 학생이 체험학습 B를 선택한 학생일 때, 즉 이 중에서 됐니? 남학생일 확률이 5분의 1이래. 그러면 여기가 몇 명이 되어야지만 남학생을 선택할 확률이 5분의 2가 될 수 있겠어요? 여기가 80명이 돼야 되는 거겠죠? 됐어? 그래야지만 200명 중에 체험학습 B를 선택한 학생 200명 중이니까 그 중에서 80명이 되면 확률이 5분의 2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따라서 여학생은 몇 명이 되는 거고 120명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학교 전체 여학생 수는 몇 명이 되는 거겠어요? 190명이 되는 거지. 답은 3번이에요. 그래서 이런 표를 그려서 해결할 수 있다. 우리 이런 표를 이중분할표라고 불러요. 됐어? 그래서 두 개의 기준에 의해서 집단이 이렇게 갈릴 때 이런 표를 그리면 문제 해결이 좀 쉽다 이런 얘기예요. 미안해. 4번.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대로 A와 B라고 하자. 두 수의 곱 A 곱하기 B가 6의 배수일 때 두 수의 합 A 더하기 B가 7일 확률을 구하라 그랬거든요. 그럼 얘는 A 곱하기 B가 6의 배수가 되는 경우를 먼저 쓰는 거야. 이걸 다 쓰는 거야. 그 중에서 A 더하기 B가 7이 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그 얘기거든. 그래서 A 곱하기 B가 6의 배수가 되는 건 요놈이 1일 때 얘가 6이 되는 경우야. 요놈이 2일 때 얘가 3 또는 6이 되는 경우야. 되니? 얘가 3일 때 2 또는 4 또는 6이 되는 경우야. 그 다음 얘가 5일 때는 뭐 되는 게 없죠? 될 때 있다. 5일 때 6이 되는 경우야. 4일 때도 해야죠. 얘가 4일 때 이놈이 3 또는 6이 되는 경우야. 그 다음에 이놈이 5가 되면 6이 되는 경우야. 이놈이 6이 되면 여기는 1, 2, 3, 4, 5, 6 이렇게 되는 거잖아. 되니? 따라서 A 곱하기 B가 6의 배수가 되는 모든 경우의 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 11, 12, 13, 14, 15까지가 되는 거거든. 근데 그 15가지 중에 A 더하기 B가 7이 되는 경우는 요 경우하고 요 경우하고 요 경우하고 요 경우 4개가 있는 거지? 됐어? 그래서 확률은 15분의 4. 답은 3번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A 곱하기 B가 6의 배수일 때 이들 중에 두 수의 합 A 더하기 B가 7일 확률을 구하라. 이게 딱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A 곱하기 B가 6이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중에서 A 더하기 B가 7이 될 확률이 몇 가지냐 이걸 물어본 거야. 다음 5번. 어느 학급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과목 A와 과목 B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자, 이 조사에 참여한 학생은 과목 A와 과목 B 중 하나를 선택하였고 각 학생이 선택한 과목별 인원수는 과목별 인원수는 다음과 같다. 딱 이게 이중분할표죠. 자, 이 조사에 참여한 학생들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 남학생일 때 그럼 남학생은 전체 몇 명이야? 10명이지? 근데 그놈이 과목 B를 선택한 학생의 확률은 7명이니까 7. 그래서 5번의 답은 10분의 7, 2번이 답이 되는 거겠고. 왜 남학생은 10명인데 그 중에 과목 B를 선택한 게 7명이잖아요. 그래서 임의로 선택한 학생이 남학생일 때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야. 그럼 모든 경우의 수가 10가지, 남학생이 10명이니까 10가지 중에 과목 B를 선택한 학생은 7명.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6번도 어느 고등학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생활복 도입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한 결과 전체 학생의 80%가 찬성하였고 20%는 반대하였다. 자, 전체 학생 40%가 여학생이었고 생활복 도입에 찬성한 학생의 70%가 남학생이었다. 이 고등학교 전체 학생 중 임의로 선택한 학생이 여학생일 때 이 학생이 생활복 도입에 찬성하였을 확률을 구하라 그랬거든요. 그럼 얘도 말이 너무 복잡하지 않니? 그래서 이중분할표를 그리는 거야. 이런 것도. 자, 6번 찬성 반대. 그 다음에 여기는 남학생 여학생 해서 이중분할표를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 학생 수가 얼마인 줄 모르잖아. 그럼 전체 학생 수가 얼마인지 모를 때는 전체 학생 수를 적절하게, 물론 이거 사람을 자를 수는 없으니까 몇 점 몇 명 이런 거 안 되기는 하지만 그냥 전체 학생 수를 100이라고 생각해도 하고 해도 전혀 상관없어요. 됐어? 그래서 전체 학생 수를 100이라고 하면 전체 학생 수에 80%가 찬성했으니까 찬성한 애들이 80명, 반대한 애들이 20명 이렇게 되는 거겠고, 이때 전체 학생의 40%가 여학생이래. 그럼 여학생은 40명, 남학생은 60명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생활복 도입에 찬성한 학생의 70%가 남학생이었대. 생활복 도입에 찬성한 사람이 80명인데 그 중에 70%가 남학생이래. 그럼 이 남학생은 몇 명이 되는 거야? 87에 56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는 몇 명이 되는 거고 24명이 된다는 거고, 그럼 여기 56명이니까 여기는 4명이 된다는 거고, 여기는 24명이었으니까 16명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다시 여기가 56이 되는 게 찬성한 학생들 중에, 찬성한 학생이 지금 80명이거든? 그 중에 70%가 남학생이래요. 그럼 80명의 70%니까 87에 56 해서 저기가 56명이 된 거예요. 따라서 전체 학생 중 임의로 선택한 한 학생이 여학생이었을 때 여기잖아요. 여학생이니까 여기잖아요. 그럼 나는 40분의 여학생이었을 때 그 학생이 생활복 도입에 찬성하였을 확률, 그럼 걔는 24명이 되는 거고, 따라서 8로 나눠주면 5, 8, 3, 8 확률은 5분의 3 얘가 다시 되는 거예요. 근데 전체를 100명으로 고정해도 딱히 달라지는 게 없어요. 상관없어요. 이거 퍼센트로 놓고 해도 되는데 그냥 전체를 100명이라고 놓고 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럴 수 있어 얘들아. 전체를 100명이라고 놓고 하는데 비율을 따지다 보면 명수가 뭐 예를 들어서 2.5명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 그럼 그때는 소수점을 없애야 되니까 전체 학생을 200명으로 놓고 해야 된다. 뭐 이런 제약 조건이 걸릴 수 있기는 한데 어차피 확률 계산을 할 거라 그거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괜히 비율을 따지는 거니까.
확률 계산을 한다는 건 비율을 따지는 거니까 전체 학생을 100명으로 놓고 하든 1000명으로 놓고 하든 뭐 10,000명으로 놓고 하든 어차피 결과는 똑같다. 비율 관계이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이번에도 7번 문제 하나 보고 뒤로 쭈르륵 넘어가 볼게요. 한번. 일단 7번 문제를 한번 보면 두 사건 A와 B에 대하여 7번이에요. PA가 B하고 PA가 둘 다 2분의 1이라고 줬고요. 그 다음에 PA 교집합 B는 얼마라고 줬어요? 5분의 1이라고 줬어요. 이때 PA 합집합 B를 구하라고 했죠. 그러면 나는 PA와 B가 우리 뭐랑 똑같냐면 PB분의 PA 교집합 B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PA가 A 교집합 B가 5분의 1이라고 줬으니까 얘가 5분의 1 나누기 PB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걔가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나는 PB가 얼마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냐면 5분의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됐니? 이때 뭐를 구하라고 했냐면 P A 합집합 B를 구하라고 했고 P A 합집합 B는 PA 더하기 PB 빼기 P A 교집합 B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PA 2분의 1 더하기 PB는 5분의 2 빼기 PA 교집합 B는 5분의 1. 그럼 2분의 1 더하기 5분의 1이니까 10분의 7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래서 답은 3번이야. 됐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어이없는 계산 문제가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이게 다 그런 계산이에요. 자, 그럼 별표가 쳐져 있는 건 뭔가 이유가 있겠죠? 16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두 사건 A와 B에 대하여 PA가 5분의 2고 그 다음에 PB바 A가 4분의 1 그 다음에 PA 합집합 B가 1일 때 우리 PB의 값을 구하라 그랬거든요. 그럼 얘도 출발을 여기서 시작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PB바 A는 우리 PA분의 PA 교집합 B가 되는 거고요. PA가 5분의 2라고 줬으니까 여기 PA 교집합 B가 4분의 1이 되는 건 우리 5분의 1을 이쪽으로 곱해서 PA 교집합 B가 뭐가 된다는 뜻이야? 10분의 1이 된다는 뜻이겠지? 따라서 PA 합집합 B가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A 교집합 B랑 똑같은 거라서 PA 합집합 B는 1이라고 했잖아요. PA는 5분의 2 내가 구하고 싶은 건 PB 빼기 PA 교집합 B는 10분의 1 따라서 10분의 4 빼기 10분의 1은 10분의 3 넘기면 PB는 얼마가 되어야 돼? 10분의 7 이렇게 돼야겠죠? 답이 1번이에요. 그죠? 뭔가 별표가 한 개 쳐져 있어서 뭔가 함정이 있나 그러고 살펴봤는데 함정이 없네요. 맞죠? 우리가 여태까지 한 거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쭉 보시면 되겠고요. 21번만 한번 같이 볼까요? 21번, 22번 두 개 한번 같이 볼게요. 20번까지는 여러분들 또 해보시면 돼요. 어려울 거 한 개도 없어요. 자, 다음 20번 문제를 보시면 우리 두 사건 A와 B가 다음 조건을 21번 미안해. 20번까지는 여러분들 보시고 21번 그래서 P A 교집합 B가 8분의 1이고 그 다음에 P B의 여집합과 A가 우리 뭐랑 똑같아요? 2배의 P B가 A랑 똑같아. 이때 PA의 값이 얼마인지 물어봤거든요. 자, 그럼 얘는 무슨 뜻이냐면 잘 봐봐. 이거 문제 푸는 거 조금 선생님이 딱 보자마자 얘는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면 좀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세요. 둘 다 무슨 사건이 일어났음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A 사건이 일어났음을 전제를 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A를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B를 하면 우리 요 확률이 얼마가 되는 거냐? 요 확률이 A가 B가 되는 거고 요 확률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확률이 B의 여집합 다 A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다시 얘는 A 사건이 일어났음을 가정하고 있으니까 우리 이놈이 표본 공간이 된다는 거야. 이렇게 요게 표본 공간이 되는 거야. 근데 그 중에서 B가 일어난 게 요만큼이고 B가 일어나지 않은 게 요만큼이라는 거지. 됐니? 그러면 이 전체에 대하여 이게 전체니까 이 전체에 대하여 여기 요만큼의 확률이 P, A와 B가 되는 거고 여기가 됐어? 그 다음에 여기가 P, B의 여집합파 A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런데 이 B의 여집합파 A가 이거의 2배래. 그리고 요놈은 확률이 얼마라고 줬어 지금? 8분의 1이라고 알려줬잖아요. 그러면 이쪽은 요거의 2배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8분의 2가 되어야 되지 않겠니? 됐어? 그러면 PA가 얼마라는 뜻이에요? 이게 8분의 3이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답이 2번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지금 PA 구하라고 했거든. PA. 그럼 이걸 수식으로 볼 게 아니라 자 봐라. A가 있어. 그 중에서 B 사건이 일어날 확률, B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 됐니? 근데 이 전체 중에 B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의 2배예요. 근데 실제 이 부분이 A가 A 교집합 B가 되는 거니까 여기가 8분의 1이면 여기가 8분의 2가 되어야 돼. 일단 PA가 뭔지 모르겠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원래는 얘를 이렇게 쓰는 거거든. 자 무슨 얘기냐면 자 봐라. P, B의 여집합 바 A하고 플러스 P, B가 A를 하면 얘가 PA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A 사건이 일어났을 때 B 사건이 일어날 확률 이만큼 하고 A 사건이 일어났을 때 B 사건이 그러니까 이게 요만큼 이게 이만큼 더하면 그게 PA가 되는 거잖아요. 맞죠? 이런 걸로 생각할 수 있다. 자, 다음 22번. 자, 두 사건 A와 B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P, B의 값을 구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가정권에 보면 P 22번이야. A 합집합 B가 0.6이래요. 그리고 P A 곱하기 1 마이너스 P B가 A가 0.2예요. 됐지?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이게 된다는 거거든. 잘 봐봐. 얘가 PA와 B가 일단 이건 수식으로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여기가 1 마이너스 PA와 B가 PA분의 PA 교집합 B가 되는 거라서 요렇게 곱하면 PA 마이너스 요렇게 곱하면 뭐가 돼? PA 교집합 B가 되는 거거든요. 걔가 0.2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PA 합집합 B는 0.6이라고 되어 있고. 그럼 얘도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PA에서 이 전체에서 A 교집합 B를 뺀 게 0.2예요. 그럼 여기가 0.2. 그리고 얘네들 다 합하면 0.6이래. 그럼 다 합하면 0.6이어야 되니까 여기가 얼마가 되면 되겠어요? 0.4가 돼야지만 더해서 0.6이 될 수 있는 거지? 맞아? 따라서 우리 PB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PB는 0.4가 되는 거야. 그쵸? 다 해서 0.2. A 합집합 B는 전부 다 합쳐서 0.6이라는 건데 이 밑에 조건에서 여기가 0.2라는 거 알았으니까 여기는 0.4가 돼야 되는 거죠. 맞죠?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 수식으로 하는 것보다 이게 편하다. 벤다그램 그려서.
자, 다음 조건부 확률 유형 2부 다양한 상황. 여기서부터는 문제를 좀 풀어야 돼요. 자, 23번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진다. 6의 눈이 한 번도 나오지 않을 때 나온 두 눈의 수합이 4의 배수가 될 확률을 구하래요. 그럼 두 번 던진다고 했는데 6의 눈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고. 자, 23번 우리 두 번 던진다고 했어? 근데 6의 눈이 나오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내가 1, 2, 3, 4, 5 2일 때 1, 2, 3, 4, 5 3일 때 1, 2, 3, 4, 5 4일 때 4일 때 1, 2, 3, 4, 5 그다음 5일 때 1, 2, 3, 4, 5 25가지 경우가 있는 거 아니겠니? 6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이때 두 눈의 수합이 4의 배수가 될 확률을 구하래. 그럼 두 눈의 수합이 4의 배수인 걸 찾는 거야? 1일 때 3이 되거나 2일 때 2가 되거나 2일 때 4의 배수 이거 하나밖에 없네요. 그 다음 3일 때 1이 되거나 3일 때 5가 되거나 4일 때 4가 되거나 5일 때 3이 되거나 이렇게 6가지 경우밖에 없는 거죠. 되니? 따라서 확률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25가지 중에 6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주사위 두 번 던지니까 일일이 세주면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 자, 다음 24번. 그림과 같이 어느 카페 메뉴에는 서로 다른 주스 세 가지의 주스와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아이스크림이 있다. 두 학생 A와 B가 5가지 중 한 가지씩을 임의로 주문했다고 한다. A와 B가 주문한 것이 서로 다를 때 A와 B가 주문한 것이 모두 아이스크림일 확률을 구하라 그랬죠. 자, 그러면 A와 B가 주문한 것이 서로 다른 모든 경우의 수는 뭐가 되겠니? A와 B가 주문한 것이 서로 다른 모든 경우의 수는 5P2가 될 거잖아요. 됐니? 그런데 둘 다 주문한 것이 아이스크림인 경우의 수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2P가 되는 거겠죠? 아이스크림 3개. 2개인데 아이스크림 주스가 3개고. 맞죠? 그래서 표본 공간이 이렇게 축소가 되는 거야. 그래서 5P2는 몇 가지인데 이게 원래 이제 5파이가 되는 거잖아. 주문할 수 있는 모든 경우에서는 5파이인데 서로 다른 것을 주문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위에도 아이스크림을 서로 다른 걸 주문해야 되는 거니까 저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5P 20분의 2P2이니까 확률은 얼마가 돼? 10분의 1. 얘가 답이 되는 거예요. 맞죠? 서로 다른 것을 주문했어. 5가지 메뉴 중에서 2가지를 골라 A와 B한테 줄을 세워주는 거야. 그래서 5P분의 그러면 A와 B가 주문한 것이 모두 아이스크림인데 아이스크림도 서로 다른 걸 주문했어야 되지 않니? 서로 다른 걸 주문한 것을 전제로 했으니 따라서 2P2 이렇게 되면 거죠. 자, 다음 25번 상자에는 딸기맛 사탕 6개와 포도맛 사탕 9개가 들어있다. 두 사람 A와 B가 이 순서대로 이 상자에서 임의로 한 개 사탕을 각각 한 번 꺼낼 때 A가 꺼낸 사탕이 딸기맛 사탕이고 B가 꺼낸 사탕이 포도맛 사탕일 확률을 P라고 하자. 이때 70P의 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단 꺼낸 사탕은 상자에 다시 넣지 않는다. 그래서 A와 B가 이 순서대로 상자에서 꺼내는 거니까 첫 번째 A가 어디에서 딸기맛 사탕을 꺼낼 확률은 얼마가 되는 거겠어요? 총 15개의 사탕 중에 6개가 딸기 맛이니까 첫 번째 A가 딸기맛 사탕을 꺼낼 확률은 이게 이제 확률의 곱셈 정리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첫 15개 중에 6개가 딸기 맛이니까 첫 번째 A가 딸기맛 사탕을 꺼낼 확률은 15분의 6이 될 거고요. 두 번째 B가 포도맛 사탕을 꺼낼 확률은 꺼낸 사탕은 상자에 다시 넣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사탕이 14개로 바뀌었고 그
그 중에 포도맛 사탕은 9개니까 두 번째 B가 포도맛 사탕을 꺼낼 확률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맞죠? 따라서 3으로 약분하면 5, 3, 3, 3 그리고 2로 약분하면 여기가 3, 2, 7, 2 35분의 9 그래서 얘가 P가 되는 거니까 70P는 18 답은 18 이놈이 답이 되는 거죠. 이게 확률의 곱셈 정리예요. 됐니? 예. 이거를 뭐 기호로 열심히 써도 되지만 기호로 쓰는 거 별 의미 없다. 됐어? 그래서 얘는 첫 번째, 그러니까 이게 이거야. A가 딸기맛 사탕을 꺼냈다는 전제 하에 B가 포도맛 사탕을 꺼낼 확률을 구하면 된다는 거거든. 그럼 A가 딸기맛 사탕을 꺼냈으니까 A가 딸기맛 사탕을 꺼내는 순간 총 사탕의 개수는 14개로 바뀌는 거고 포도맛 사탕은 여전히 9개인 거죠. 됐어? 그것만 생각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다음 26번도 5명의 학생 A, B, C, D, E가 김밥, 만두, 쫄면 중에서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음식을 표와 같이 선택하였다. 이 5명의 학생 중에서 임의로 뽑힌 한 학생이 만두를 선택한 학생일 때 그럼 만두를 선택한 학생은 A, B, C, E 4명이잖아요. 그 4명 중에 이 학생이 쫄면도 선택했을 확률은 그럼 그 중에서 쫄면을 선택한 학생은 몇 명이야? 2명이죠. C와 E. 따라서 확률은 4분의 2, 2분의 1. 얘가 답이 되는 거야. 됐어? 만두를 선택한 학생 중에 쫄면도 주문한 학생이 몇 명이냐 이거죠. 그래서 임의로 뽑힌 한 학생이 만두를 선택한 학생일 때 그래서 만두를 선택한 학생은 A, B, C, E 4명인 건데 그 중에서 이 학생이 쫄면도 선택했을 확률 그 중에서 쫄면도 선택한 학생은 C와 E 2명이야. 따라서 만두를 선택한 학생 4명 중에 쫄면도 선택한 학생은 2명이니까 확률은 4분의 2, 2분의 1이 답이 된다. 이게 끝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간단한 얘기인 거고요. 자, 다음 27번도 14명의 학생이 특별활동 시간에 연주할 악기를 다음과 같이 하나씩 선택하였다. 14명의 학생 중에서 임의로 뽑은 3명이 선택한 악기가 모두 다 같을 때 그 악기가 피아노이거나 첼로일 확률을 구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선택한 악기가 모두 같은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는 거야? 27번에 얘는 피아노 3명 중에 3명을 선택하든지 또는 바이올린 5명 중에 3명을 선택하든지 또는 첼로 6명 중에 3명을 선택하는 건데 그게 피아노이거나 첼로일 확률을 구하라 했으니까 피아노이거나 또는 첼로일 확률을 구하라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 3명이 선택한 악기가 모두 같을 때 그럼 모두 같은 건 3명 다 피아노 또는 3명 다 바이올린 또는 3명 다 첼로 그런데 그 중에서 그 악기가 피아노이거나 첼로의 확률을 구하라. 이놈이 1 더하기 10 더하기 29분의 여기는 1 더하기 50이 되는 거라서 31분의 21 얘가 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이 5번이에요. 다음 28번도 어느 반에서 후보로 추천된 A, B, C, D 4명의 학생 중에서 반장과 부반장을 각각 한 명씩 임의로 뽑으려고 한다. A 또는 B가 반장으로 뽑혔을 때 C가 부반장이 될 확률을 구하라 그랬죠. 그래서 A 또는 B가 반장으로 뽑힌 모든 경우의 수는 28번도 생각을 해보면 반장이 있고 부반장이 있어요. 근데 반장으로 A 또는 B가 반장으로 뽑혔을 테니까 A가 반장으로 뽑히고 부반장은 B 또는 C 또는 D가 되든지 그 다음에 B가 반장으로 뽑혔을 때 부반장은 A 또는 C 또는 D가 되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6가지 중에 C가 부반장이 되는 경우니까 C가 부반장이 되는 경우는 몇 가지야? 2가지죠? 따라서 6가지 중에 2가지니까 확률은 3분의 1 답은 2번 이렇게 된다는 거야. 다음 29번
주머니 A에는 1, 2, 3, 4, 5의 숫자가 하나씩 적혀있는 5장의 카드가 들어있고 B에는 6, 7, 8, 9, 10의 숫자가 하나씩 적혀있는 5장의 카드가 들어있다. 두 주머니 A와 B에서 각각 카드를 임의로 한 장씩 꺼냈다. 꺼낸 두 장의 카드에 적혀있는 두 수의 합이 홀수일 때 주머니 A에서 꺼낸 카드에 적혀있는 수가 짝수일 확률을 구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A 주머니가 있고 B 주머니가 있는데 각각 한 장씩 임의로 꺼냈는데 꺼낸 두 장의 카드에 적혀있는 두 수의 합이 홀수래요. 그럼 내가 만약에 A에서 1을 꺼냈으면 B에서는 뭐를 꺼내야 돼? 짝수를 꺼내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6 또는 8 또는 10을 꺼내는 경우가 두 수의 합이 홀수가 되는 경우일 거고, 만약에 A에서 2를 꺼냈으면 여기서 홀수를 꺼내야겠지? 그럼 홀수는 7하고 9 두 개예요. 3을 꺼냈으면 6, 8, 10. 그 다음에 4를 꺼냈으면 7, 9. 5를 꺼냈으면 6, 8, 10. 얘가 A와 B에서 각각 임의로 한 장씩 카드를 꺼냈는데 꺼낸 두 장의 카드에 적혀있는 두 수의 합이 홀수인 모든 경우의 수예요. 근데 그 중에서 주머니 A에 꺼낸 카드에 적혀있는 수가 짝수의 확률을 구하라고 했잖아. 그럼 짝수인 건 얘랑 얘가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되는 거야. 따라서 모든 경우의 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개 중에 몇 개? 4개. 13분의 4, 답은 2번 이렇게 된다는 거지. 무슨 말 하는 건 이해는 되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 자, 다음 30번도 네 학생 ABCD가 각각 자신의 수학 교과서를 한 권씩 꺼내요. 4권을 섞어놓고 한 권씩 임의로 선택하기로 하였다. D가 먼저 A의 교과서를 선택하였을 때 나머지 세 학생이 아무도 자신의 교과서를 선택하지 못할 확률을 구하래요. 그럼 얘는 일단 A가 D 거를 선택한 일이 일어난 거거든. 그래서 30번에 A, B, C, D인데 D가 먼저 A의 교과서를 선택하였을 때, D가 A의 교과서를 선택하였을 때, 그럼 나머지 3개의 시험지를 ABC가 임의로 가져가는 방법의 수는 총 3팩토리얼이 되는 거겠지. 되니? 근데 그 중에서 우리 세 학생이 아무도 자신의 교과서를 선택하지 못할 확률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이 중에서 아무도 자신의 교과서를 선택하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A가 B의 걸 가져갔다고 해봐. 그럼 A, B, 그러면 뭐가 남았어? CD가 남았겠지? 그럼 얘가 C고 얘가 D를 가져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 다음 A가 C를 가져갔다고 하면 A, C를 가져갔으니까 우리 BD가 남았을 거고, 따라서 얘가 D, 얘가 B의 걸 가져가면 아무도 자기 자신 걸 못 가져가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얘가 D의 걸 가져가면 얘가 C하고 얘가 B가 돼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D가 A라는 시험지를 가져갔을 때 나머지 ABC가 자신의 시험지를 가져가지 않는 경우의 수가 총 3가지가 되는 거잖아요. 됐니? 그리고 모든 경우의 수는 몇 가지라고 했어요? 6가지라고 했죠? 얘가 이거를 가져가고 나머지 3개를 임의로 배열하는 거니까 모든 경우의 수는 3팩토리얼. 그 후에 나머지 애들도 다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 시험지를 갖게 되는 경우가 몇 가지예요? 3가지가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얘는 6분의 3, 확률은 얼마가 된다? 2분의 1이 된다. 근데 이거 완전 수행 못해요? 못해요. 이건 왜냐하면 D가 A라는 걸 가져갔기 때문에 이 나머지가 9가지가 안 나와요. 절대.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4명이 아무거나 시험지를 가져가는데 전부 다 자기 시험지가 아닌 걸 갖게 되는 경우 수가 0, 1, 9, 44에서 9가지라고 했잖아요. 4명이니까. 근데 얘는 거기에 제한 조건이 붙었다고. T가 A 걸 가져갔다는 제한 조건이 붙었어. 3명이서는 자기 거 안 가져가면 되잖아요. 근데 3명이 자기 걸 안 가져가는 경우 수는 2가지밖에 없거든. 네. 얘는 3가지잖아요. 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BC 3명이 있어. ABC 3명이 자기 걸 안 가져가는 경우의 수는 A가 B 걸 가져갔을 때, AC가 남았으니까 얘가 A 걸 가져가고 얘가 C 걸 가져가는 경우나, A가 C 걸 가져갔을 때 AB가 남았으니까 얘가 A 걸 가져가고 얘가 B 거를 가져가는 경우.
그래서 3명이 자기 자신이 아닌 걸 가져가는 경우 수는 2가지밖에 없는데 얘는 원래 4명이었기 때문에 D가 A 걸 가져갔을 때 나머지 A, B, C가 자기 걸 가져가지 않는 경우 수가 3가지라고요. 다르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얘는 직접 세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P고 얘가 Q니까 10 곱하기 P 플러스 Q의 값은 얼마가 돼요? 얘는 30이 되겠지? 그래서 30번의 답은 30이에요. 쉽지 않죠? 됐어? 그래서 저런 것들은 우리 수영도를 그려서 저렇게 확인을 해주면 된다 라는 겁니다. 다음 31번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임의로 서로 다른 3개의 수를 선택한다. 선택한 3개의 수의 곱이 짝수일 때 그 3개의 수의 합이 3의 배수일 확률을 구하라 그랬어요. 맞죠? 그래서 3개의 곱이 수의 곱이 짝수일 때 그 3개의 수의 합이 3의 배수가 될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면 3개의 수의 합이 3의 배수. 근데 3개의 수의 곱이 짝수. 아씨 너무 많네, 그죠? 근데 일일이 해줘야지 뭐 어쩔 수 없지. 그럼 별표 하나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수의 곱이 짝수라고 했으니까 짝수가 1개일 때와 짝수가 2개일 때와 짝수가 3개일 때로 나눠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짝수가 1개가 된다는 건 무슨 내용이에요? 세 수의 곱이 짝수라고 했으니까 짝수가 1개가 되는 경우의 수는 짝수가 2일 때 나머지 홀수 2개를 선택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홀수는 1부터 10까지니까 1, 3, 5, 7, 9잖아요. 그래서 1하고 3, 2하고 1하고 5, 2하고 1하고 5 이런 식으로 많이 있겠지. 됐니? 그러면 짝수가 1개인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거거든요. 짝수 5개 중에 1개를 뽑고 나머지 홀수 5개 중에 2개를 뽑는 경우가 되는 거니까 얘가 50까지예요. 다음 짝수가 2개가 되는 경우의 수는 나머지 짝수 5개 중에 2개를 뽑고 홀수 5개 중에 1개를 뽑으면 되는 거니까 얘도 50까지가 되는 거고 짝수만 3개가 되는 경우의 수는 5개 중에서 우리 3개를 선택하는 거니까 얘가 10가지가 있을 거다 그 얘기거든. 근데 그 중에서 이 중에서 세 수의 합이 그 3개의 수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는 경우를 따져줘야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한번 세볼게요. 짝수가 2일 때 여기 1, 3이 되는 경우 그럼 세 수 합이 6이니까 3의 배수가 되는 거 맞죠? 됐죠? 그러면 2에다가 4 아씨 좀 쳤네. 쉬었다 합시다. 이건 일일이 다 세야 돼요. 어쩔 수 없죠.